자, 그리고 요번에는 뭐 이 다음으로 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음 주에 살만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다음 주 살만한 거 바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에서 이제는 좀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돌아서면은 뭘 담아야 되냐? 그걸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시총 큰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KB금융이 일단 5만원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약간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보시면은 5만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지금 20조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배당도 잘 나오니까 지금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담긴 했습니다. 얘는 환율이 돌아와야 무조건 돌아서는데, 소위 말해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채 1년물 차트가 안정화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올라가면 환율이 좀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돌아올 때 뭘 사느냐? 외국인들이 지금 KB금융을 환율 돌아올 때 좀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13일날 환율 싹 좋아졌을 때 6만 주 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두개입설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통화수업 얘기가 나왔을 때 10만 주를 담았습니다. 환율이 돌아오면은 확실히 외국인이 대형 금융주 중에서도 KB금융을 담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주봉 자리가 매우 눌려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환율이 돌아설 때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라고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SK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 125일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썰이 좀 나오고 있고,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뭐 3%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관이 꾸준히 지금 사고는 있어요. 그리고 얘도 9월 13일 기준으로 외국인 매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어차피 뭐 대형주 매수니까. 근데 환율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매수에 어떻게 보면은 좀 중간에 살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돈을 버는, 혹은 이렇게 돈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연결로 올라오는 이런 실적이 매우 좋고, 그리고는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 생각에는 만원에서 9천에서 만원 정도 배당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9천원에서 만원 배당이라 그러면은 지금 배당률이 SK가 상당히 세졌어요. 만원 기준으로 보시면은 2450 하면은 4% 정도 나옵니다. 그냥 9천원에서 만원 정도면 4% 내외이기 때문에 SK가 4% 내외 배당이다?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SK는 지주사 중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깔끔한 그 지배구조, LG와 SK입니다. 지배구조가 깔끔하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얘는 좀 의외긴 한데, 얘는 맥쿼리입니다. 맥쿼리가 지금 주봉 기준으로 120 주선에 닿았는데, 맥쿼리는 여기서는 담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120 주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20 주선 주황색입니다. 자, 주황색 선에서 담는다 그러면은 얘가 승률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은, 얘가 주황색 선에 요때도 닿았습니다. 요때가 2014년 쭉 올라와서 요때 닿았습니다. 요때가 2016년, 이때가 2017년.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더라도 주황색 선에서 담았을 때, 120 주선에서 닿았을 때는 크게 손해보는 경우는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구간인데, 지금도 120 주선에서는 담아 놓을 만하다. 내가 정말 안정적인 접근 같은 상품을 원한다 그러면은 120 주선에서 담는 거는 작년에 많이 오른 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라인은 아니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얘는 뭐 매수 걸면 사지긴 하냐라고 하는데, 호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수 걸면 당장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가가 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바코드 주식입니다. 단기 수익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관점에서 120 주선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120 주선이면 다음만 하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해서 맥쿼리 인프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요번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DB손해보험입니다. 지금 DB하이텍 때문에 다들 좀 이렇게 빡쳐 계시긴 할 텐데, 지금 DB손해보험이 꽤나 많이 빠져가지고 전저를 깨고 내려간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DB그룹이 돈이 없기 때문에 DB를 향해서 배당을 많이 쏩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래는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가 금리 사이클,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타고 올라갔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도 괜찮고, 최근에 지금 조지는 이유가 좀 썰이 돌아요. 포스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 그 포스코의 배상 책임이 뭐 DB한테 있다, 이런 얘기도 썰도 도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험에서 재보험을 또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터졌다고 했을 때 보험사가 모든 걸 100% 지가 떠안는 건 아니야. 재보험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또 보험사도 보험을 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나름대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유지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몇 조를 뭐 보상해줘야 되니 했을 때 그 돈을 100% DB손보가 다 보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때 여름에도 한번 이렇게 쭉 밀렸을 때 요 약세도 뭐냐면은 태풍 때문에 뭐 말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사들 뭐 돈을 뭐 얼마를 갚아줘야 되니 지금 몇백억이 날라가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들은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 배상해주는 돈의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아니하다 정도 관점에서 얘는 10년 차트 보실 때 지금 정도 주가면은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게 2018년, 2017년 요때랑 비슷한 자리고 심지어 이때는 배당락 이후의 자리였고 지금은 배당락 없이도 이 자리이기 때문에 딱히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정도. 실적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자리다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손해보험이 나름 또 우량한 친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봉 기준으로 쭉 밀려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55,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는 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1,700원이니까 그게 엄청나게 심하냐 그러면 엄청나게 심한 건 아니죠.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요번에는 5번째 쌍용 CN이라고 있습니다. 네, 쌍용 CN이가 지금 월봉 기준으로 65일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쌍용 CN이는 뭐 모두들 아시다시피 얘가 지금 시멘트 하는 친구고요. 국내 시멘트 사업자 1위고요. 배당 사업자로서 한행코가 77%나 들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이 상업펀드가 대부분을 들고 있고 이 친구의 경영 이념 경영 철학은 무엇보다도 자산을 팔아서라도 EPS보다 많이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게 철학입니다. 올해도 아마 400원대 배당이 나올 거고요. 400원대 배당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6%대 배당이 나옵니다. 얘는 뭐 M&A 이슈도 있고 그리고는 시멘트 가격 9월에 인상된다라는 이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뭐 8월 초에도 상승 탄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시멘트 가격 오른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왜 떨어졌냐라고 하시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딱히 이거는 그냥 흘러내린다 정도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급락인데 급락은 아니에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중간 배당이 있습니다. 얘가 중간 그러니까 분기 배당 분기 아니고 중간이지 1년에 2번 배당하니까 배당락 때문에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수 박살나고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이제 회복은 또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쌍용 CN이 정도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첫 번째로는 대형주 5종목인데 KB금융 그 다음에는 KB금융 SK 이 친구들은 환율 돌아올 때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쿼리 인프라 적금 드는 방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DB손보랑 쌍용도 고배당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기 때문에 눌려있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대형주 중에서도 배당 좋고 실적 좋은 친구들로 좀 5종목 꼽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 살만한 대형주